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상사이신 부장님이 한재야 너 요즘 생성형 AI라는 거 들어봤냐? 예. 그래서 네 들어봤습니다. 나 그거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나 PPT 8장짜리 좀 만들어줘. 결국은 해내야 되는 건 제 몫이고 그렇죠. 예. 그럼 결국 해내는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이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인공지능이 PPT를 만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예. 예. 오 뭔가 진짜 이익을 보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긴 있네요. 그쵸. 예. 야.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오늘은 세상의 발견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이야기해본다는 요즘의 최대 화두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단순하게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정말 힘들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인물을 찾았습니다. 수이제네리스의 김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이제네리스 뭐하는 회사인가요? 저희는 VC고요. 벤처 캐피탈 창업 투자 회사입니다. 저희는 초기 단계에 있는 프리 A서부터 시리즈 A에 있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예. 투자를 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그 투자사들별로 주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수이제너리스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또 투자도 하고 그러고 계신가요? 저희는 주로 딥테크, AI, 사스, 콘텐츠 플랫폼 이렇게 네 가지의 테마를 중심으로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워낙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이게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분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예컨대 AI랑 사스는 사실상 다른 분야로 이제 인식이 되지만 AI에 있는 서비스들이 사스로 녹아나는 이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오늘 설명드릴 케이스가 아마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여기 뭐 AI 관련해서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실 것 같아서 요즘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방식의 기술을 보면 그 이전이라고 해봐야 뭐 진짜 뭐 70년대 80년대 이런 얘기 말고 네. 한 5년 뭐 알파고 네. 알파고 때의 인공지능과 지금은 뭐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차이가 좀 많이 있나요? 뭐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2017년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기술적으로 어떠한 모델이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 이후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챗GPT 같은 서비스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을 해준 거죠. 예. 그게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는 게 약간의 제한이 있었었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한 이후로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확립이 됐다. 알고리즘적으로 기술적으로 확립이 되었고 그리고 그거를 학습,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이랑 그 알파고 시대와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컴퓨팅 파워와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차이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적인 부분도 개선이 됐고 네. 그리고 그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 네. 완전히 다르다. 네. 이전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분야를 계속적으로 봐 오셨을 건데 이렇게까지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적은 별로 없는 분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알파고 때 한번 사람이 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진 것이다. 네. 였었고 그렇게 해갖고 되게 붐업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조금 짜게 식은 네, 경향이 맞습니다. 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 인공지능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시장 그 생성형 AI 혹은 이제 초거대 AI 모델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이 슬슬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슬슬 매출과 수익화를 실현해내는 실제로 구현해내는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렇지. 이전에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뭐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논문이 나왔네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그래서 뭐 시리 좀 써보고 빅스비 좀 써보고 했을 때 신기하구나.
그렇죠. 처음에는 그리고 신기해서 쓰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누르고 네네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이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불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네네. 돈을 버는 그런 업체가 생겼다라는 것과 네네. 이 생성형 AI가 뭔지 이걸 네. 좀 엮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AI 업계의 랜드스케이프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왼쪽에 이제 거대 AI 모델이라고 하는 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쪽이에요. 예. 예컨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최근에 인수한다라고 얘기가 나. 뭐 49%까지 지분을 늘린다. 대규모의 투자를 했다. 몇 조의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게 다 저쪽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구글이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를 인수한 것도 예.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글이 딥마인드 말고도 또 다른 AI 연구 조직을 미국에 또 따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이제 많은 자원과 인적 자원을 투입을 해서 초거대 AI 모델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의 클로바도 있고, 뭐 이거를 자체적으로 스타트업들이 뭐 조금씩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서 조금은 비교적 작지만 특정 기능과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AI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초거대 AI라고 얘기하고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큰 회사들이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이렇게 돈이 비싸길래 그렇게 뭐 초거대다 뭐 빅테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업체의 네. 정확한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사용하시는지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투자를 받는 규모가 처음에는 뭐 몇백억 몇천억 단위였다가 최근에는 조 단위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조 단위라고 하는 자금을 5년 10년을 쓰는 게 아니고 예. 거의 매년 받는 것 같아요. 초거대 AI에 그 뭐 당연히 인건비도 들어가겠지만 네네.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렇죠. 만 몇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최소한. 그렇죠. 오픈 AI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해 놓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딥마인드 역시 구글이 구축해 놓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해서 이제 인프라는 빌려 쓰는 거고, 예. 그럼 나머지 비용은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뭐 꽤 많이 들어가네요. 뭐 제가 듣기로는 오픈 AI나 딥마인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흔히 이제 MIT나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 밟으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단위까지 모여 있다라고 하니까 그분들 연봉만 생각해도 사실은 1년에 몇천억 쓰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일인 거죠, 그들에게는. 그 언제 상업화될지도 모르는 분야에다가 그 비싼 인재들을 쓴다는 것도 정말 과감한 도전이고 굉장히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생성형 AI 관련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예전에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생성형 AI, 뭐 제너러티브 AI라는 용어를 이제 일부 모델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작년 9월에 세콰이어 캐피탈,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이제 제너러티브 AI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그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그때 이후로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그냥 자리 잡게 되었어요. 작년 9월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생성형 AI라는 거는 뭘 이렇게 생성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생성을 한다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AI한테 뭐 물어보는 게 뭐 시리아 오늘 날씨가 몇 도야? 아니면은 뭐 빅스비야. 그놈의 날씨는 네. 맨날 그쵸. 날씨만 물어보래.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뭐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개떡같이 말하면 예, 찰떡같이 이해를 하는 AI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친구가 알아듣도록 굉장히 친절하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초거대 AI 모델이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오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끼리 모든 문법과 뭐 격식을 다 갖춰가면서 단어 하나하나 뭐 띄어쓰기 맞춰가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쉽게 그냥 이거를 업계 표현으로는 하이 레벨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 친구가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야 뭐뭐 해줘, 야 뭐 좀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이 예. 친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만들어주는 게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는 챗GPT가 그런 거죠. 뭐 그쵸. 여기에 대해서 에세이 좀 써줘라고 네. 하면 에세이를 써주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음악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곡이 아니고 실제 음악이요.
예를 들면 뭐 3프로 TV 앞권에 어울리는 잔잔한 재즈 낮은 베이스에 1분짜리 배경 음악 하나 만들어 줄래?라고 하면 그런 배경 음악들을 만들어 줘요. PD님 우리 배경음악 하나 바꿔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게 형식이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서비스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글, 이미지, 음악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게 디자인 쪽에도 나중에 적용이 될 거예요. 디자인 쪽에 적용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보석 세공사라고 할게요. 예, 예. 그러면 결혼 반지 하면은 떠오르는 되게 추상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언제 하나하나 캐드나 그림, 스케치, 펜떼지고 하나하나 그리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예, 예.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AI한테 야 너 이거 결혼 반지 금으로 되고 다이아몬드 하나 물려가지고 디자인 시안 100개만 뽑아줄래? 라고 물어보면 얘가 그 결혼 반지라는 걸 인식을 하고요. 시안이라는 말을 인식을 하고 실제로 결혼 반지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물론 결과물이나 나오는 산출물이 완벽할 수는 없고요. 다만 100개건 1000개건 그중에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매우 비슷한데 하면 거기서 그냥 고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조금 내가 이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색깔만 조금 바꿔볼까? 혹은 여기는 뭐 결혼 반지라고 하면은 여기는 조금 더 얇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약간 얇게 바꾸는 식으로 디자인을 리터칭을 하든지 최종 수정은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하 직원, 그러니까 가상의 부하 직원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밤새 해. 그러면 이 친구가 뭐 실제로 밤새진 않겠지만 해서 가져다 주는 거죠. 물론 부하 직원이 신입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부하 직원이 한 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해오는 결과 너 이건 잘했네. 이건 내가 갖다 쓸게. 하는 정도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나는 하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 그럼 남에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악필의 그림을 못 그리고 이게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예, 예.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만약에 그림을 그려주는 AI 서비스한테 사람한테 시킬 거를 이 친구한테 시킨다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만약에 내가 한 것보다 낫다면 그 서비스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한 것보다 좀 못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가공하면 되는 그쵸. 거니까. 사실은 뭐 날씨를 시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내가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오늘 날씨 뭐야라고 치든 이게 별 네. 부가가치가 없는데 큰 효용이 없었었죠. 이런 로고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꽤 유의미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 초거대 AI나 거대 언어 모델이 가진 시사점하고 좀 연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분야를 계속해서 넓혀 나갈 예정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이 들어가자면 예전에는 눈만 봤어요. 예컨대 인공지능이. 근데 그러다가 이목구비 전체를 보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인즉슨 예전에는 텍스트를 텍스트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람의 몸짓 표현 같은 거를 보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퍼셉션 즉 인지를 해서 그래서 내놓는 결과물도 종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초거대 AI 모델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글자를 가지고 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맥락을 해석하고 좀 복합적인 측면으로 한다면 그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들어줘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이제 특별히 경계가 없다는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거를 보여드리는 게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제일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뭐 예컨대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제 상사이신 부장님이 한재야 너 요즘 생성형 AI라는 거 들어봤냐? 그래서 네 들어봤습니다. 나 그거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나 PPT 8장짜리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일단 멘붕이 한번 오죠. 이게 뭔지가 멘붕이 온다라기보다는 갑자기 이 양반이 이런 일을 나한테 왜 시키나 해서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은 해내야 되는 건 제 몫이고 그럼 결국 해내는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이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PPT를 만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인공지능이 PPT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요? 그래 한번 아까 바로 해주신다 그랬는데 한번 뭐 되게 오래 걸리나요? 그거 하면은? 대략 한 30초 정도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글만 써주는 게 아니고 그림도 넣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근데 이 친구가 안타깝게도 한국 서비스가 아니고 예. 미국 서비스여서 한국어로 넣으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오늘은 일단 시연용이니까 예. 영어로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장님께서 저한테 야 생성형 AI가 뭐냐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생성형 AI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일단 대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엔터를 하나 누르면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예. 예.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 지금 다 끝난 됐습니다. 건가요? 네,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만약에 이거를 보고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인공지능은 아까 제가 군말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시 시킬 수도 있고 한번 1장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뭐 제목이라도 좀 같이 보면서 제너레이티브 AI가 뭐야, 생성형 AI가 뭐야라고 물어봤더니 이 예. 친구가 약간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의 이제 힘, 여기서 말하는 건 파급력이겠죠. 파급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주제를 잡은 것 같고요. 예.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제너레이티브 소주제. AI가 뭔지, 뭐 이거 목차죠. 예.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AI의 장점이 뭔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뭔지, 그 다음은 바로 한계점이 나오죠. 제너레이티브 AI의 한계점이 뭐냐. 그 다음은 이제 또 제너레이티브 AI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까지 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구성 짜는데도 사실 시간이 그쵸. 만만치 않게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은 뭐 중요한 내용들까지 뭐 세부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쪽씩 한번 네, 같이 네, 네. 보시죠. 야, 그래서 오른쪽은 그냥 그림을 문맥에 맞게 본인이 생성해내서 예. 그림을 그리는 AI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온 거예요. 지들끼리 일하네요. 예. 그래서 글은 GPT-3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요. 예. 그림은 오픈 AI가 만든 달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오. 이게 약간 좀 사이키델릭한 사이버펑크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이유는 예.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것을 AI가 AI라고 하는 뭔가 좀 테크 같은 예. 기술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생성을 할 때마다 나오는 그림인 테마나 주제가 매번 다를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친구는 군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시키면 돼요. 우리가 또 그래픽 보는 재미가 있네요. 우리가 한 편씩 다시 보시죠. 예. 이 다음은 이제 뭐 이점에 오, 뭔가 진짜 이익을 보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긴 있네요. 그쵸. 예. 이 다음은 이제 한계점. 한계점은 약간 좀 어두운 어둡죠. 이미지로. 예.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찾기 어려울 텐데 이 친구가 제작해 주는 거 보다 보면 약간 조금 감탄을 할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뮤직 케이스. 네네 예. 실제로 브레인스토밍 용어로 저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거의 뭐 약간 좀 해탈한 듯한 느낌. 그런 거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조금 뭔가 해탈한 이미지를 득도를 한 것 같은. 그렇죠. 예. 참 이런 거를 정말 이런 정도의 PPT를 뭐 이거 가지고 부장님 바로 갖다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쵸. 이걸 약간 좀 내가 손을 봐서 가져가면은 그쵸. 이 친구가 일을 열심히 하는구만 하는 그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정도를. 저라면은 이거 1시간은 이거 만들고 나머지 시간에 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 PPT를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정말 방송을 하면서 PPT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건 이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걸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는 누군가 소비자가 저는 실이 날씨 알려주는 거에 돈을 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좀 그 뭔가 지불을 한다라는 게 정말 뭐 1,000원, 2,000원 그냥 후원금 받듯이 그런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은 좀 인상적일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카피.ai, 제스퍼, 뭐 GitHub의 코파일럿, 그리고 대한민국의 리튼, 노벨 AI, 그리고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미드저니 이런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예. 그럼 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느냐? 소비자들이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삶이나 내 생산성,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서비스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회사들이에요? 예컨대 밑에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회사는 미드전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예. 혹시 작년에 미술 경연 대회에서 예. 인공지능이 대상을 받았다라는 소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해외 토픽에서 봤던 것 네. 같아요.
그게 아까 맨 밑에 있는 미드전이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로고인 미드전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에서 예. 이제 그림을 그려서 올렸더니 대상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뭐 예술가나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분들도 많이 사용한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예술가들이?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제 주위에 이제 미술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네. 아, 맞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시스턴트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화풍은 물론 화풍도 자기가 고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영감을 얻는 용, 아이디어를 얻는 용으로도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되게 과도한 업무를 맡고 계신 일러스트레이터 분들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대표님 혹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로고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네. 그런 게 좀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으시면은 있습니다. 미드저니에 들어가서요. 예. 저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가 지금 일부는 무료고 일부는 유료거든요. 무료 예. 서비스 들어가셔서 이따가 뭐 예컨대 로고를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예.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친구가 로고를 뽑아줘요. 그 무료죠.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이제 미드전이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고요. 예. 그리시고 싶은 그림 있으신가요? 좋아하시는 작가라든지 화가라든지.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네. 제일 우리가 이미지색 강한 일단 고흐로 하고 고흐로 하고 예. 또 어떻게 할까요? 크로아상으로 할까요? 크로아상으로 할까요? 네, 크로아상으로. 달콤하고 네. 식으면 안 되니까 따뜻하고 좀 럭셔리한 느낌의 달고 럭셔리한 스타일로 크로아상을 하나 그냥 생성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번 예, 해볼게요. 크로아상을 쳤고요. 좀 따뜻한 느낌의 고흐. 뭐 얼마나 잘 그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뭐 아무래도 이렇게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속도는 좀 빠르지 않을 것 같기는 네네. 한데 지금 어쨌든. 그리고 보시면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이 지금 다 사용하고 계세요. 음. 저희 거는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좀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면 네네. 이게 막 남들 다 보여주면서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들에게 안 보여주고 싶고 은밀하게 나만의 작업물을 나만 소유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린 척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과금을 하시면 됩니다. 30불 30불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고요. 벌써 그림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좀 스윗하고 네. 고우풍. 진짜 고우 같은 느낌. 예, 따뜻하면서 스윗한. 네. 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온 겁니다. 예.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에 따라서 이 친구한테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그러면은 네네. 4번. 저는 4번이 네. 그 다른 느낌도 있는지. 네. 다른 한번 느낌으로 나온지 한번 확인해 그러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 시향 같은 거 보면은 이거 좋은데 여기서 그쵸. 조금 동그랗지만 네모난데 세모난 것 같은 느낌으로 너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거 있잖아. 그걸로 해와 봐요. 그러면 이제 한 3일 있다 미팅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와 진짜 그게 나오네요. 여기서 장점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면 거기서 베리에이션을 주고 예. 결국 마음에 드는 시향과 도안을 찾으면 거기서 이 친구한테 고해상도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 친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네, 그냥 맞아요.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이미지화 해주니까 제가 생각했던 좀 따뜻하고 스윗하면서 네. 뭔가 좀 고흐 같은 느낌의 그림이 그쵸. 저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좀 그렇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창작 활동이나 내가 타고나지 않아도 예술에 타고나지 않아도 예.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 저 그림 하나 못 그리는 제 입장에서는 네. 정말 유용한 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잘 번다, 네. 꽤 번다 하는 그 얘기도 좀 한번 나눠볼까요? 좀 그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서비스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는 서비스는 어떤 걸 좀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여러 번 받았던 오픈 AI는 제외하고요. 예. 그럼 스타트업 씬에서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있느냐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스퍼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스퍼. 제스퍼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예. 여기가 작년 말에 15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그러면 1조 7, 8천억? 2조가 살짝 안 되는 기업 가치를 인정을 봐서 1억 2,500만 불, 대략 한 1,500억 정도죠. 그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1,500억. 네. 오, 그럼 한 10% 정도 팔았나 보네요. 그쵸. 지금. 예.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금도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제스퍼는 이제 일반 카피라이터, 작가분들 아니면 저희 같은 일반 개인 유저들이 예. 글, 컨텐츠를 생산하는 보조 도구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컨대 오늘 압도적 권순우에서 뭐 저와 함께 생성형 AI 관련된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예. 근데 이제 PD님이 이제 어제 뭐 예컨대 뭐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이제 어떤 키워드로 어떤 썸네일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 친구가 대신 해줘요. 그런 키워드 단어별로 하나하나 이제 자료 화면 나갔을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크로아상인데 뭐 럭셔리하고 스윗하고 뭐 방고 스타일로 해달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몇 개를 키워드를 넣으면 제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공지능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땐 최선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고르시지 않고요.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취사 선택해서 내 영상이나 내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이 그런 서비스들을 현재 작년부터 서비스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예. 약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0억 원이요? 네. 오. 그러면은 지금 제스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저 카피닷 AI라는 회사는 좀 어떤 일을 또 하나요? 카피닷 AI랑 제스퍼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아 예. 그리고 실제로 오픈 AI가 개발한 GPT-3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즉 뒷단에 있는 그 흔히 얘기하는 초거대 AI라고 하는 친구와 같은 친구예요. 아 그래요? 근데 결과물이 달라요. 뭐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게 생성형 AI를 서빙하는 고객들과 접점을 가져가는 스타트업들이 풀어야 할 영역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넣으면은 뭐 글자가 나온다든지 네네네. 그림이 나온다든지 하게 네. 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네. 그 서비스 업체 중에 카피닷 AI하고 제스퍼는 같은 일을 하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스퍼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네. 뭐가 이렇게 똑같다 그러는데 뭐가 다르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상 구현하는 기능이나 서비스는 거의 비슷하고요. 유사하고요. 제스퍼가 조금 더 앞서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조금 더 많이 받고 매출이 조금 더 잘 나오는 부분은 제스퍼 같은 경우는 진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은 내 제품이 잘 팔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렇죠. AI 서비스를 써서 작업 효율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 내 본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입장에서 예. 이 친구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출 빈도가 잘 돼서 제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서비스를 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여기가 뭐 글쓰기 대회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여기가 뭐 그런 글쓰기 대회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검색 최적화 알고리즘 SEO, 그 검색 최적화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객에게 제공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고객들이 이상하게 제스퍼에서 생성해낸 문구를 쓰면 제품이 생각보다 잘 팔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단순하게 이렇게 명문으로 예쁘게 써진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구글이면 구글, 네. 네이버면 네이버가 알고리즘적으로 네. 잘 위로 올려주는 그쵸. 키워드를 찾아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이게 사람이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기계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조금 나는 거고 이 분야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이제 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에 비하면 낮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대 AI 모델 이제 큰 기업들이 만든 거대 AI 모델을 가지고 와서 입맛에 맞게 고쳐서 소비자들 이게 기업 고객은 개인 고객은 그분들한테 판매만 하면 되다 보니까 예. 진입 장벽은 낮아 보일지 모르는데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요. 소비자들이랑 접점을 가져가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큰 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구글이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스퍼랑 카피다 AI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에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리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네 번째 위치에 있는 회사고 제스퍼가 하는 모든 기능과 서비스들을 리튼이 구현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제스퍼는 일단 왠지 영어 써야 될 것 같고. 아, 네, 그렇죠. 근데 리튼이 한국 업체라 그러면은 한국 말로도 네.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리튼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도 서비스를 합니다.
영어 서비스는 이제 오픈 AI가 개발한 GPT-3 모델을 이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고 예. 주 제품과 서비스인 한국어는 네이버의 클로바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나누는 거죠? 오픈 AI하고 네이버 클로버를 따로따로 쓰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어는 네이버 클로바가 훨씬 우수하고요. 아. 나오는 결과물이 네이버 클로바가 훨씬 우수하고 영어로 된 거는 아무래도 영어로 된 텍스트가 오픈 AI가 만든 GPT-3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물이 살짝 다른 거죠. 키워드를 이렇게 넣는다는 것들도 제목도 우리가 아까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눈을 네. 보니까. 네. 그럼 리튼 서비스도 한번 지금 어. 같이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기능이 워낙 많아서 저희는 유튜브 제목이죠. 그렇죠. 네. 유튜브 미팅에서도 지원합니다. 아. 유튜브로 뭐 예를 들면 오늘 방송에 대해서 예. 제목을 뽑아본다라고 예. 할게요. 예. 저는 오늘 가지고 제목을 뽑는다면은 일단 쉽고 빠르고 실생활에 유용한 실생활이 영어. 인공지능. 예, 한번 해보시죠. 예. 어떻게 글자가 나오는지 인공지능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뭐 괜찮습니다. 조금 식상한 느낌은 있지만 뭐 네. 괜찮아요.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시켜보죠. 노력해 보시죠. 예. 인공지능의 이해와 응용, 머신러닝 기술 속 생활 속 인공지능 이야기. 약간은 조금 딱딱한 네, 그죠. 느낌이네요. 일상 속에 스며든 인공지능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뭐 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그건 같습니다.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더 톡톡 튀는 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저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서 생성을 시키면 예. 이 친구는 생성을 계속해서 해내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 예. 그러면 이거 저장 혹은 이제 몇 개 초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쓰시면 돼요. 저희도 뭐 유튜브 제목을 뽑거나 기사 제목 뽑을 때 좀 네네네. 활용해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위제네리스랑 리튼이 2023년 5월에 제너레이티브 AI 아시아라는 저희가 컨퍼런스를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AI 아시아가 제가 웹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그때 추후에 제가 기회 되면 다시 여기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혹시 참석을 못 하신다면은 뭐 저라도 가서 네. 저 네. 보고서 제가 관련된 그때 내용들 초청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요 지금 그거 말고 또 이렇게 정말 와 이거 진짜 그 편하겠다 싶었던 게 뭐 그거 말고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제가 봤었던 케이스를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자료화면 가운데 세 번째 보시면 기터브 코파일럿이라고 있어요. 예, 예. 이제 기터브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코딩한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소통하는 커뮤니티에 가깝고요. 예. 그럼 기터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강력하게 전략적 협업을 맺고 있는 곳이 오픈 AI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오픈 AI에 있는 초거대 AI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대요. 예.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기터브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건데 코파일럿 하면 이제 코파일럿, 그러니까 제가 기장이면 부기장이거든요. 예, 예. 비행기를 몬다라고 하면은 왜 코파일럿이냐? 제가 만약에 프로그래머고 이제 개발자여서 코딩을 하면 제가 개발하고 싶은 코딩을 하고 싶은 내용을 이 친구가 도와줘요. 코딩을 도와준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예를 들면 난 이런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라고 제가 아까 하이 레벨로 말씀드렸던 예, 예. 대략적으로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하면 이 친구가 그거를 구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음. 코딩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하는 게 다 아니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해서 뭐 오늘 뭐 이렇게 뭐 로그인 되는 페이지를 만들고 네. 싶어라고 네. 하면은 로그인 되는 페이지에 대한 네. 기본적인 코딩을 짜주고 네.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네. 부기장이 그걸 갖고 오면 기장이 정확한 위치를 네. 잡아서 약간 네. 좀 수정을 맞습니다. 한다. 오. 그래서 이름이 오토파일럿이 아닌 코파일럿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하면 정말 다 해주는 거고 근데 이건 코파일럿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서비스가 코파일럿 말고도 실제로도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생각나요. 그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개발자가 네. 이렇게 밤에 일 받으면은 인도에 있는 사람한테 네, 그때 싸게 고용을 그쵸, 해서 그쵸. 그리고 그거 이제 시켜가지고 그쵸. 받은 다음에 낮에 자기가 조금 수정해가지고 네. 갖다 주고 막 네,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실제로도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 예. 그게 해외 이슈로도 토픽으로 올라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상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인도 인건비보다 더 저렴하겠죠? 이게 뭐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물론
이제 사람보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쩔 예. 수 없이 그 기술적 한계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람보다 낫다 혹은 사람과 똑같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보조용으로는 쓸 정도로 가격이나 서비스가 올라온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전의 AI와 지금의 AI가 돈이 되는 AI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돈을 좀 내고 쓸 수 있는 AI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럼 글자 그림까지 했는데 네. 혹시 막 동영상 이런 것도 돼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연구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곰돌이푸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꿀단지를 안고 가다가 넘어지는 영상을 만들어 줘라고 인공지능한테 문장을 써서 말을 걸어서 시키면 예. 이 친구가 뽑아내요. 근데 굉장히 아직까지는 해상도도 낮고 원하는 게 안 나오죠. 하지만 이런 시기가 곧 올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연구실에서 관련된 논문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없던 거를 만드느냐 혹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창작하느냐 예. 라는 측면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학술적인 수준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에 있는 랩실에서 연구하는 페이퍼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서비스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김만재 대표님과 권순우 기자가 네.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줘 네. 하면은 그거를 만드는 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연구 어려워. 개발 네, 수준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뭐 기존에 쓰던 영화를 나 저거에 3D 영화를 뭐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줘 정도는 이제 완벽하게 상용화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혼자서 1인 개발자나 몇 개발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오셔서 후작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우리가 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 네. 제가 예전에 봤었던 거는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탐 크루즈랑 잭 니콜슨이 재판장에서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그 몇 분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클라이막스 그게 달에 있는 화면을 영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람 캐릭터를 완벽하진 않지만 재구성을 해서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하는 영상이 이미 있어요. 야, 그런 것도 참 신기하겠네요. 그쵸. 이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생산자 입장에서 그 그쵸. 뭔가 라이터들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좀 돈 그쵸. 내고라도 쓸 가치가 있는 그쵸. 그런 것 같으네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지금 대표님은 투자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비즈니스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인공지능이 개발하는 수준이다가 뭔가 중간 생산자들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나왔다. 네. 그리고 최종 소비자들은 뭐 그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단계 최종 소비자들의 단계에 지나기 전에 뭔가 어시스턴트로서 사용하기에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서비스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좀 그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투자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벤처 투자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거대 AI 모델은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같은 벤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큰 거대한 자본과 인력이 들어가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살짝 어렵습니다.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간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는 투자를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살짝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하는 영역은 이제 화면 중간에 이게 프로덕트와 서비스라고 제가 해놓은 부분이에요. 예, 예. 예컨대 리튼이라고 하는 회사에 저희 펀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집행을 이미 했고요. 그게 작년 여름에 저희는 투자를 했고 이게 오픈 AI가 이렇게 챗 GPT가 인기를 끌 줄 아셨습니까? 그때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몰랐으나 하지만 가능성은 봤어요. 그리고 카피닷 AI나 제스퍼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빨리 커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 투자들은 요 가운데에 있는 여기 있는 곳들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예. 이유는 적당한 수준 규모의 자본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업 고객 혹은 개인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아, 거기 3프로 TV가 들어가 있네요. 아 이게 보시면은 왜 3프로 TV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들어가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동급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렇게 일정 부분 맞고요. 이제 3프로 TV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회사잖아요. 예, 예.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텍스트를 재생성해 준거나 혹은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 주는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하루에 영상을 하나 만들 걸 예. 2개 만드실 수 있어요. 어. 혹은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하나 만들 걸 5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들이 만약에 있다면 돈을 일정 부분 내시더라도 쓰겠죠. 왜?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이 지금 최근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3프로 TV를 넣은 거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고객이 왜 있냐?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자체적으로 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친구들인데 예, 예. 얘네가 어떻게 고객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기존에 있는 사업부가 있잖아요. 예, 기존에 예. 있는 제품이 있고 예컨대 오피스 365에서 워드에서 뭐 챗GPT 같은 서비스가 추가가 돼서 오른쪽에 도움말 이제 원래 저희가 뭐 워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쓰면은 도움말에다가 이렇게 뭘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궁금한 거를 오른쪽에 있는 챗GPT가 운영하는 도움말에다가 물어보면 이 친구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말은 찾는 도움말이 필요해요. 그렇죠. 도움말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그쵸.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쵸. 도움말. 예. 혹은 이 친구가 예컨대 예. 사직서를 쓴다. 아, 예컨대. 맞아. 사직서는 많이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쓰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챗GPT한테 나 사직서 좀 써줄래? 하면 써줘요. 어. 그러면은 이제 퇴사하는 시간이 30분 걸릴게 5분으로 주는 거야. 이게 맞는 비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사한데 퇴사 생각하고 사직서 쓰고 대표님이나 사장님이나 위에 있는 상사님께 전달을 한다라고 할 때는 원래는 30분 걸릴 일이 사직서를 쓰는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챗 GPT 같은 기능이 달려 있다면 그리고 제 생각엔 이런 기능들이 나중에 구현이 될 거예요 결국엔. 왜냐하면 지금도 챗 GPT한테 써달라고 사직서 써달라고 하면 써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챗 GPT한테 가서 써달라고 할 거냐? 아니면 오피스 365에서 구현되어 있는 기능으로 쓸 거냐 하면은 당연히 이걸 쓰겠죠. 편하니까. 정말 유용한 퇴사.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걸릴 퇴사를 5분 만에 퇴사할 수 있다. 예. 그 대표님, 근데 그 대표님은 이제 그 회사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그 상장 회사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무래도 접근성이 그쵸. 장래 주식이 좋으니까. 그쵸. 근데 최근에 AI 관련 회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테마주로 좀 거론이 돼요. 네네. 근데 정말 이 회사가 뭐 인공지능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네네. 이거를 만약에 그 장내 투자자 입장에서 그 이른바 인공지능 테마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입장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회자되는 AI 테마주들을 보면 예.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과연 제가 이제 편의상 나눠놓긴 했지만 왼쪽을 생각하시고 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계신지 예. 아니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회사로서 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지 그거 생각을 먼저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이거 잘 모르겠고 뭐 그냥 초거대 AI 모델 AI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난 그냥 AI에 투자를 하겠어라고 하면은 뭐 왼쪽에 있는 큰 회사들 큰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이버나 아니면 나중에 오픈 AI 같은 회사가 상장을 하면 오픈 AI나 이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전에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인공지능한테 시킬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자기가 그 카피라이터거나 아니면은 커머스를 운영하는 운영자거나 아니면 소설이나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와 진짜 쓸 일이 생긴 거네요. 그쵸. 돈을 내고라도. 그렇죠. 와 그러면 이 산업이 좀 앞으로는 어떻게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왼쪽에 있는 거대 AI 모델은 계속해서 그 자기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게 심화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거대 AI 모델이 누구가 만든 초거대 AI 모델 혹은 언어 모델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싸움은 저기서 일어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 투자가 많이 보는 영역은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덕트랑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예.
기업 고객이나 개인 고객에게 전달하는 회사들의 경쟁이 또 조금 치열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떠한 분야,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지는 솔직히 저는 예측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원래는 없었거든요. 예, 예. 작년 말에 나왔어요. 뭐 BGM 만들어줘, 배경음악 만들어줘 하면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되게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예. BGM을 만들어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누가 쓰느냐? 1인 게임 개발자, 그쵸. 1인 앱 개발자 이런 분들이 쓰세요. 이런 분들이 원래는 비싼 돈을 내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고 독립 음악 하시는 이제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께 저 게임 이런 거 하는데 약간 좀 음침한 분위기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침한 배경 음악 몇 개만 좀 뽑아주세요 하면서 돈을 들였다면 그쵸. 지금은 1인 개발자, 1인 게임 개발자가 그냥 음침한 배경 음악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제가 하는 것보다는 날 거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아예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럼 거기서 좀 보정하는데 돈을 더 쓸 수도 있을 테고 그쵸. 아니면 진짜 좀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쵸. 그 돈 내고 하면 되겠다고. 와, 그럼 진짜 사용처가 좀 무궁무진할 것 네, 같기는 맞습니다.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을 이렇게 많이 보시면은 자고나무 생긴다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많은 그 비즈니스맨들이 도전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냐면 GPT-3 같은 초거대 AI를 만드시는 분들조차 생각하시지 못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가 나왔어요. 챗GPT가 출시를 하고 나서 어떠한 미국에 있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있는 개발자 분이 자기 어릴 적 일기를 예. 다 텍스트를 올려서 업로드를 해서 챗GPT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렸을 때 자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자기 어렸을 때 제 일기장, 자기의 일기장 그 몇천 쪽 되는 일기장을 이 친구한테 학습을 시켰더니 이 친구가 자기처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기장에 있는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예. 저거를 심리 상담이나 치료에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논의를 시작했어요. 예. 그럼 이거 디지털 헬스케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신 분들도 다 고려해서 만드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사용처를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그 말씀하신 얘기가 학습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학습을 시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물론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신 분들이 네. 대외적으로 제3자가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허용을 해놨냐 예, 예. 혹은 관련된 기술적인 지원이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제가 데이터만 충분하고 이거를 학습시킬 수 있는 컴퓨팅 파워, 뭐 GPU가 되건 제가 어디 가서 빌려오건 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빌려오건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과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학습을 추가적으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GitHub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많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거를 오픈AI에 집어넣고 네.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GitHub 코파일럿이 나오게 되는 맞습니다. 거고. 야, 그러면은 진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데이터가 좀 있다 그러는 업체들은 네. 이거를 그쪽 그 AI 초거대 AI 모델 가진 쪽에다가 학습을 시키고 네.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군요. 네네네. 와, 그러면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맞습니다. 무엇인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 생성형 AI가 발전해 나가는 그 형태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 앞으로 어떠한 초거대 AI 모델이 나올지랑 상관없이 이 데이터셋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초거대 AI 모델은 결국 박터지게 경쟁을 할 거고 계속해서 더 나은 모델이 나올 겁니다. 근데 데이터셋은 갖고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사실은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한국어를 훨씬 잘할 수 있는 이유도 네이버 포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네이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많이 갖고 있고 정제된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 미래에 재미난 서비스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들었는데 네. 중국 네.
그 중국은 그 14억의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제공하는 쓰는 말이나 데이터 콘텐츠들이 다 중국에 모여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 안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 그러면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는 인공지능 쪽에서 굉장히 앞서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언어별로 쪼개질 것 같아요. 아, 예컨대 하이퍼클로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픈 AI가 만든 GPT보다 GPT-4건 5건 하이퍼클로바가 잘할, 네이버 클로바가 잘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는 네, 한국어 서비스에 한해서 예. 영어 같은 경우는 GPT-3나 아니면 구글이 만들고 있는 팜이나 람다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이 훨씬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글이나 오픈 AI가 이제 접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이나 데이터의 양이 네이버가 접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을 거라고 저는 그냥 지레 짐작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제 데이터셋을 기업이 갖고 있기도 하지만 나라가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중국어로 된 학습 데이터를 오픈 소스로 돼 있는 걸 제외하고 데이터를 받아오고 싶으면 결국 그 데이터셋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나 단체와 협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그 뭐 저 거의 이제 인터뷰 마지막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항상 네. 이 얘기가 나오면 물어보는 질문. 네, 일자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자리가 누군가는 AI가 발전을 하면 나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현재만 보면 인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지금 당장 제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현업에서도 글쓰기를 도와주고 카피라이팅 문구를 뽑아주는 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쓰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컨대 마케팅이나 카피라이터 분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고갈됐다. 예. 야,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답할까 하는 수준으로 브레인스토밍 용어로 쓰세요. 이 친구가 산출해낸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일단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고 그러다가 답이 안 나거나 약간 조금 이 친구한테 여러 가지 방안들 아까 제가 이제 결혼 반지 디자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산출해낸 결과값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 혹은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다라고 예. 하면 그냥 뽑아다가 쓰는 거죠. 음. 그러면은 야근을 안 하고 칼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뭐 카피 문구 100개 뽑고 집에 가라고 이제 이럴 예컨대 뭐 어우 너무 잔인하다.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광고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예, 예. 100개 뽑고 집에 가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30개밖에 못 뽑은 거죠. 시간은 5시인데 그렇죠. 거기서 야근을 할 거냐 아니면 리튼에게 물어볼 거냐. 저는 리튼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자리를 위협하는 거는 제가 다룰 정도의 담론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지식이나 다룰 수 있는 이 산업이나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은 실질적으로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콘텐츠를 창작하는 우리 수지 PD님은 혹시 이 생성형 AI와 지금까지 얘기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얘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있으신가요? 계속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라는 거는 비용이에요. 네. 근데 아까 초거대 AI 모델이 수천억 수조 원대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기계가 당연히 자동으로 하면 우리가 일반 자동화라는 거는 초기 투자비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인건비보다 훨씬 싸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말씀 들어보면은 그 초거대 모델을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저게 정말 그 경제적 효율성도 있는 건가요? 사실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건 저는 근본적으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산업이랑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만들면 이 잘 만들어 놓은 초거대 AI 모델을 갖고 뭐 리튼 같은 회사나 아니면 제스퍼 같은 회사들이 오픈 AI건 네이버 클로바건 이분들에게 API랑 토큰 값을 주고 예. 서비스를 사와서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다시 재판매하는 구조로 밸류체인이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픈 AI나 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혹은 잘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렇죠.
중간에 있는 제스퍼나 리튼 같은 업체들은 받아오는, 그러니까 공급받는 비용이죠. 오픈 AI나 클로바로부터 모델을 공급받는 비용이 낮아져야 될 거고, 그렇죠. 동시에 이 모델을 갖고 공급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비용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예. 낮아져야지만 비용이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돈을 내면은 네. 그 돈을 초거대 모델하고 그 서비스 업체가 같이 먹어야 되는 네, 건데 맞습니다. 결국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AI 모델, 초거대 AI 네. 모델 쪽에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것도 좀 싸져야 될 거고 네네.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비용도 좀 낮아져야 될 네, 거다. 맞습니다.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제가 듣기로는 뭐 오픈 AI 포함해서 챗 GPT가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좌측에 위치한 거대 AI 모델 회사가 예. 소비자, 개인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중간에 있는 카피다 AI나 제스퍼나 리튼 같은 회사들이 거대 AI 모델을 가지고 와서 예. 소비자 입맛에 맞게 가공을 해서 판매를 했다면 예. 오픈 AI가 갑자기 챗 GPT라고 하는 신박한 기능을 갖고 일반 개인 고객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버리니 예,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인 게 굉장히 조금 생소하면서도 신기해서 사회적 반응을 일으켰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오픈 AI마저 챗 GPT를 지금 운영하는 게 과연 생산성이 되냐에 대해서는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약간 조금 긴가민가하신 것 같더라고요. 마침 오늘 이제 오픈 AI가 챗 GPT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1억 명 정도의 유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억 명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위 사용자분들에게 예. 초대장을 보냈다고 해요. 너 우리 서비스 유료로 판매할 건데 예. 너 2월 20불이거든. 쓸 생각이 있니? 라는 식으로 초대장을 뿌렸다고 지금 오늘부터 예, 언론 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돈 내면은 뭐 어떻게 되는? 뭐 답변을 더 잘해 주나요? 답변을 더 잘해줄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로 네, 네. 그걸 차등을 둬서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한 대답을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일단 기대되는 건 답변을 빨리 해준다. 지금은 챗G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려요. 왜냐하면 이 서버 비용을 다 오픈 AI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요새 저도 눌러보니까 점점 느려지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접속도 잘 안 되고 접속을 한다고 해도 이제 답변을 받는데 원래 초창기에는 질문을 하면은 3초 만에 대답을 해줬던 거에 예. 30초 걸리고 3분이 걸리고 5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직 썼으면 이제 원래는 바로 나왔었는데. 부장님 계실 때 빨리 드려야 그쵸, 되는데 그쵸. 부장님 퇴근하실 때까지 그쵸. 안 나오면 그럼 내일 퇴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쵸. 좀 더 빨리 네,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받고 예. 돈을 낸 고객들에게는 이제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놀이동산 롤러코스터 타시면 줄 엄청나게 긴데 조금 더 비싼 요금제 내고 들어오신 자유이용권 분들이 이 중간에 맨 앞자리에서 끼어들 수 있는 그 자리가 따로 줄이 따로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돈을 낸 고객분들은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료로 이거 사용해. 줄 서서. 대신 줄 서서. 그러면 일종의 그 거대한 그 초거대 AI 모델의 컴퓨팅 파워가 있다 그러면은 일부를 그 유료 사용자들에게 네.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네, 해줄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네,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 보면은 저보고 오픈 AI에다가 돈 내는데 뭐 빨리 할래 말래라 그러면은 뭐 돈을 낼까 말까 고민을 할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리튼이고 내가 제스퍼다. 네. 내야지. 나도 팔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그 비용을 부담을 시켰을 때 그러면 AI 모델에서도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안 되고 네. 이 서비스 쪽에서도 너무 비싸지면 안 되고 그래야 최종 유저들이 네. 지불할 수 있는 정도. 근데 아직은 좀 이렇게 그 투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비싸지만 과금을 그렇게 세게 하진 않는 상황이고 네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낮춰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이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뭐 기술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신난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네. 야, 우와 된다 그런데 뭐 네, 맞습니다. 되긴 뭘 돼? 그랬는데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글씨를 써주고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원래 쓰던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는 내가 돈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돈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얘기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쪽 인공지능 쪽 그리고 생성형 AI 쪽에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시는 수이제네리스의 김한재 대표님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악권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김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